저는 올해 50 초반의 남자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혼만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매달렸지만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제 잘못이니 할 말은 없습니다.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웠으니까요. 하지만 맹세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사귀던 여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퇴근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역에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꽤 지났지만 그 여자는 예전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아는 척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서로 한눈에 알아보고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간단하게 잘 지내냐, 별일 없이 잘 사냐 안부를 주고받고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여자와 또 마주쳤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서 그 여자도 회사 동료들과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우연히 두 번 마주치고 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라도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아내 말고 그렇게 사랑한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고 저에게는 그 여자가 저의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밥을 다 먹고 나가는 그 여자를 붙잡고 시간 괜찮으면 다음에 차나 한잔 하자고 제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연락이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연락이 오면 그 여자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처를 주고 이틀 후 그 여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시원한 생맥 한잔 하고 싶은데 같이 마실 수 있냐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입이 귀에 걸리고 예전에 연애 시작할 때처럼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저는 나도 지금 시원한 생맥 한잔 마시고 싶다고 답장을 보냈고 우리는 회사에서 좀 떨어진 생맥주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이고 여전히 예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다며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다고 사실 많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엄청 뛰더라고요.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20대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돌싱이라고 했을 때 당시 가정 있는 제가 왜 안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잘 아는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제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것도 아니고 친구로 만나는 건데 어때? 이번만 만나고 앞으로 안 만날 거니까 괜찮아. 그런데 바람이라는 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빠지는 것이더라고요. 한 번 만나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만나는 건 일도 아니고 처음엔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다가 점점 연락도 행동도 과감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술 한잔 하면서 얘기만 하자. 두 번째는 술 한잔만 하고 헤어지기 섭섭하니 한 잔 더 하자. 세 번째는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우리 둘만 있는 곳으로 가서 술 마시자. 그렇게 저는 제 아내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둘만의 시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알고 있는 걸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치밀하게 증거를 모아 그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그 여자 집까지 찾아가서 한바탕 뒤집어 놓은 모양이더라고요. 서로 머리채를 잡았는지 그 여자는 목은 손상 진단서까지 떼와서 제 아내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제 아내가 고소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저는 그 여자한테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위자료 반을 저보고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한테 날아간 소장인데 왜 내가 위자료를 내냐고 하니 그 여자는 이렇게 나오면 고소 취하고 뭐고 없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가 물어야 할 2천만 원의 위자료 중
제가 1,000만 원을 그 여자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여자가 제 아내랑 싸우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머리카락 이식 수술해야 하니까 머리카락 이식 비용을 저보고 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 돈까지 내라고 하냐고, 그건 못하겠다고 하니 다시 아내를 고소해 버린다고 난리쳤습니다. 고소할 테면 해라. 그럴 거면 위자료로 주기로 한 돈 1,000만 원도 못 주겠다. 저도 같이 난리를 치니 그 여자는 그럼 머리 이식은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이가 아내한테 발각되면서 그렇게 달달했던 첫사랑과의 재회는 개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이혼 후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그 여자랑 그 난리를 치고 나니 여자는 꼴도 보기 싫고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사간 집을 찾아갔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계속 찾아가자 수상한 사람이 동네에 나타난다는 동네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 신세가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진작에 잘할 걸 후회가 매일같이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떠난 버스였습니다. 계속 아내 집 앞에 어슬렁거리면 동네 주민들이 또 신고할까봐 아내 집 앞에 가지도 못하고 아내와 애들이 보고 싶을 때는 그 집 골목 앞을 지나면서 불 켜진 창문을 한번 슬쩍 보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골목 입구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내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는 체를 해야 하나 피해야 하나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누군가 아내 뒤를 계속 졸졸 따라오는 겁니다. 아내는 뒤를 힐끗 보면서 걸음을 재촉하는 듯 보였습니다. 딱 보니 분위기가 이상해서 저는 아내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내를 뒤따라오던 남자가 멈칫거리더니 뒤돌아서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이건 100% 아내를 노린 수상한 놈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놈을 잡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 놈도 뛰더라고요.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속력을 내었고 그 놈은 제가 빠르게 쫓아가니 뒤를 돌아보면서 뛰다가 툭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놈을 잡았고 그 놈 발목에 보니 전자발찌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내한테 빨리 112에 신고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저는 출동한 경찰에게 그 놈을 넘기고 아내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서 혼자 걸어가고 있으니 아내가 저를 부르고는 저녁은 먹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녁 못 먹었다고 불쌍한 표정을 지으니 아내는 오늘 당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너무 좋았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 물었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괜찮겠어? 애들이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그러자 아내는 애들도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따라서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에 처음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큰애가 저보고 아빠 오랜만이라며 어서 오라고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밥을 차리고 큰애와 둘째는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앉아서 애들과 얘기를 나누니 예전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정말 내가 나쁜 놈이구나. 이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과 아내한테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못했는데 그날 저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내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애들한테는 그래도 아빠이니 아빠 노릇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주말에는 시간 되면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애들도 그때는 집에 있으니까 애들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주말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침 일찍 찾아가서 아내와 아이들이 볼 일 있다고 하면 차도 태워주고 집 안에 갈아야 할 전등이나 고장난 거 있으면 다 고쳐줍니다. 비록 우리는 주말 부부, 주말 가족처럼 지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족을 볼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직은 아내가 아무 말 없지만 언젠가 아내와 재결합하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립니다.